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덕자쌤의 수다. 어떻게 하면 인기 반가운 강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반가운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반가운 강사에 도전하는 신입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방과후 강사로서 하루에 2시간씩 또는 3시간씩 투자해서 일정 부분에 한 20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방과후 강사로서 활동하시면 충분히 그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8시간 근무도 아니고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가운 강사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시장의 트렌드? 교육 시장의 트렌드예요. 교육 상황이 어떤지, 교육 방침이 어떤지, 수능에 무엇이 제고가 되는지, 이런 것을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가운 강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반가운 인기 강사가 되는 꿀팁 8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반가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흐름을 잘 파악하라. 흐름. 첫 번째, 흐름을 파악하라. 뭐의 흐름?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 과정 중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적이 있어요. AI와 이세돌과의 그런 격돌이 있었죠. 바둑이 한참 TV에서 많이 이슈화 되었을 때는 모든 초등학교 강좌 중에 방과후 강좌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둑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대학 수능 시험에서 논술이 더 강화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무엇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독서 논술, 역사 논술 같은 이런 과목이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하는 것을 만들기를 좋아할 때 미니어처가 한참 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TV 방송마다 개인 방송을 하시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 같은 것도 많이 뜨는 트렌드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매 시간마다, 매년마다, 그리고 사회적, 지리적, 지역적인 그런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요. 도심과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또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방과후 강사를 하고 싶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욕구가, 수요가 많이 편향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지역 신문을 많이 들어봐 주시고 각 학교에 방과후 강좌가 무엇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만 읽어도 충분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흐름을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방과후 강사라 손치더라도 요즘에 대학을 졸업했든 대학원을 졸업했든 여러분들이 그 전문, 내가 방과후 강좌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방과후 강사로서 등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민간 자격이든 국가 자격이든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강의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강좌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간 자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내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한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자격까지 갖췄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방과후 강사가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1년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1월, 2월에 방과후 강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각 학교별로 방과후 강좌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과 학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한 후 그 방과후 업체가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방과후 업체가 입찰을 진행하고 그 방과후 업체에 수속된 강사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월 전에 방과후 업체, 해당 지역에 있는 방과후 업체에 강사 등록을 먼저 하신 후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방과후 강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거기에 함께 여러분들이 학교에 출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각 학교의 홈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고란을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었다가 내가 공고가 떴어요. 강사 모집 공고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응시해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격 요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두 번째 꼭 필요한 요소 중에 자격증이 있었죠? 그 자격증을 구비하시고 기타 여러 서류가 있습니다. 채용 신체 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의, 여기 자격 요건이 있는 해당 사항 서류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네 번째는 각 학교 방과후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죠. 이거는 내가 속한 방과후 업체의 담당자와 나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방과후 강사로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 학교에 출강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다섯 번째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아이들과 소통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첫 시간, 방과후 시간, 첫 시간에 선생님들 간을 보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이 선생님이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선생님이 호락호락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아이들은 간을 보고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 아이들을 잡지 못하면 어린은 그 아이들과 1년 내내 고생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여러분의 PR과 함께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강좌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에 있어서 스피치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엄중함과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같이 겸비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쉽게 호락호락 보지 않고 집중해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강좌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상황에 대해 준수사항, 규칙을 정하는 거, 이런 거는 꼭 우리 친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꼭 정하는 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집중하고 선생님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박수 3번 시작하면 아이들이 박수 3번 치고 선생님을 딱 바라보고 집중해 준다든지, 이런 약속을 정하고 1년 내내 같은 약속으로 지켜가는 거, 같은 폼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집중을 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반드시 학부모와 연계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재밌었는지, 아니면 정말 좋은 수업이었는지, 우리 선생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집에 가서 학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과후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뭘까요?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좌에 대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을 갖춘 강사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고 학부모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과후 강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강좌에 대한 실력을 충분히 갖추는 거 명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알맞은 동기부여를 꼭 해줘라. 동기부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잘했을 때, 조금 나아졌을 때, 좋아졌을 때 세부적으로 칭찬하는 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고요. 칭찬만큼 실력이 쑥쑥 늘고 칭찬만큼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여러분들이 알맞게 적절하게 때에 맞게 해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학교 측에 관계되는 담당 선생님이나 교무실에 속하는, 우리는 교무실을 통해서 방과후 교실까지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갈 때마다 여러분들 인사하는 거 상냥하게 인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담당선생님, 그리고 교무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인사드리고 그리고 첫 수업을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교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마주치는 선생님들과 눈인사, 상냥한 인사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중요한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우리의 방과 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학교마다 코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관계를 맺어놓는 것 또한 내가 방과 후 강사로서 튼튼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과 후 시장에 도전을 한다면 방과 후 강사로서의 내가 교육자로서의 그런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으면서 여러분의 실력다운 실력을 발휘하면서 품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방과 후 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월요일과 수요일만 방과 후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월요일은 독서논술을 들어가고 있고 수요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수업 다 인당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참 방과 후 강사로서 꼭 알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인당 수업과 타임당 수업이 있습니다. 시간제 수업은 1시간 수업하는데 3만원, 3만 5천원을 주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인당 수업은 한 사람당 월 3만원을 받고 또는 2만원을 받고 15,000원을 받고 17,000원 천차만별이겠죠. 과목별로. 그래서 인당 수업은 큰 학교, 규모가 큰 학교에서 인당 수업을 보통 진행하는데 인당 수업을 담당하는 방과 후 강사님 선생님들은 경력이 좀 있거나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선생님들, 만족도가 잘 나오는 선생님들이 인당 수업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당 수업은 일반 타임제 수업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인당 수업에 차근차근 여러분 도전해서 여러분도 인기 있는 강사, 명강사 그리고 방과 후 시장에서 환영받는 그런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